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위협, 이 테러에 대한 예방과 또 대응책에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노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제안하신 이유와 입법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다양화되고 아주 유동화가 아주 심합니다. 네.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는 것이 뭐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OECD 국가가 34개국인데 그 중에서 31개 국가가 이미 테러 방지법이 제정이 완료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늦은 거거든요. 더더구나 이 유엔에서 이미 2002년입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죠. 2000 초반에. 그 이후에 유엔에서 테러 방지에 관한 법령을 만들도록 네. 각국의 제정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네. 그동안 여야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네. 폐기되고 보류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저도 이제 올림픽을 직접 시행을 하는 업무를 관장했었는데 그 당시도 88 올림픽 직전에 그 김포공항에서 엄청난 테러가 있었잖아요. 아하, 예. 바로 그런 거부터 최근에 그 IS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또 최근에 미국 그 대사에 대한 일종의 테러, 유사 네네. 테러죠. 이런 것이 발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 취재 이런 흐름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난 2001년 이후에 이 테러 방지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국회에 계속 이제 제출이 됐었는데 네네. 이게 여러 가지 조율이 되지 않았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34개국 중에 네네. 31개국이 지금 네네. 테러 방지법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네네. 없다 네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테러 예방에 대한 그 사회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관련법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한 14년 전부터 이게 테러 방지법이 6건이 이미 제출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그 합의가 되지 않아 폐기가 됐거든요. 예.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한 두어 가지가 됩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이것이 국정원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국정원이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해야 되느냐 하는 네. 것이 하나의 의견이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인권 문제죠. 네. 인권 단체에서 이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사람의 인권을 탄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유가 그동안 됐습니다만 이제 직권남용의 문제나 인권 탄압의 문제나 이것은 상당히 시대의 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법령에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잖느냐. 네. 사실 이 국가나 정부나 회사나 사람도 모두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근데 자기의 직접적인 우회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방책을 관련 법령을 안 해놓는다면 스스로 이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부 직권남용이니 인권 탄압이니 지금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빌미로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안위, 더 생명에 더 큰 우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네네. 테러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예. 뭐냐면은 이게 이제 테러 예방에 대한 정부 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일종의 대통령 훈령으로서 일정한 기구나 네. 그 협의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셨군요. 네네네. 예,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이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정부 내야 관련 기관 협조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것이 테러라는 것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해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타 부처가 협조는 하겠지만은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위의 인물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려고 동향을 살펴야 되는데 오늘날 알지만은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금융거래 제도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보를 지금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A국은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미 그런 정보 얻어가지고 한국에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입국도 제재를 하고 합니다만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상당히 법적 미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테러 방지법을 이제 제안했는데 네. 이게 지금 현행 그 기구를 한번 제 법안에 나타나는 그 기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행 대테러 체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테러 회의라는 체를 운영을 하고 그 밑에 조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정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테러 대책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컨트롤 타워로서 대테러 정보 통합 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네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훈령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예산 같은 거죠. 네. 또 무슨 동원 자원 있을 예,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 하려도 강제력이 상당히 힘들지요. 그렇군요. 더구나 이제 민간에 관련되는 건 아예 법적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행 시스템을 좀 더 정밀화, 또 네. 정교화, 또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아주 법률로서 만들어 제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테러 위협이 국경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국가 간의 공조가 필요한데 네네. 이 테러 위험 인물 등에 대한 국제 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유엔이나 미국 같은 데하고 이렇게 협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정보를 갖다 줍니다. 네. 그러면 그 정보에 의해서 이제 많이 수집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출입국 관리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입국 규제, 출국 규제, 네. 여러 가지 하게 되죠. 그래 이것은 이제 외부 정부에 하고 또 국내 정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근거 자체가 아주 취약한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금융 정보라든지 또 혹시 그 정보통신에 대한 그 도감청의 문제라든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하고 다만 남용을 방지하는 거, 네. 인권에 대한 문제 이것은 안전장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훨씬 더 국가의 안위와
또 저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럼 이번에 발의하신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핵심 내용은 이제 아까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 내용을 법제화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자료군요. 예. 이게 이제 테러란 뭐냐. 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니까 국제 통용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국가 테러 테러 계획의 이 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정부가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 5년마다. 네네, 네.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는 저 테러 대책회의 제도라든지 테러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네. 테러의 예방 활동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 네. 활동은 주로 이제 여기 센터 저 테러 센터가 네. 있는데 센터장이 정보의 수집 조사 뭐 테러 우려 인물에 대한 출입국 제한이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에 대한 수집을 해야 되고 권한이 있었죠. 네, 금융거래에 대한 또 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자금의 되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통로를 자금이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 그런 거라든지 테러의 대응 또 이제 이 테러 사태가 터지거나 터질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뭐 여기에 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또 저기 보조나 지원할 것인지 부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주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군요. 예, 저희들이 특히 저기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권 보호 조항과 네. 직권 남용 방지 조항을 특별히 또 추가를 해서 네. 종전과는 다른 야당 쪽에서 우려하는 것을 네네. 아주 차단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말씀 중에 대테러 센터 이야기를 해주셨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네.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이제 테러 센터는 사실상 이 위에 이제 대책회의가 있고 이 국정원의 테러 대책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휘 통제를 받아서 네. 실무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테러 센터에는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네. 예, 국정원의 팀이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 한 8개 기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8개 기관이라는 게 이제 뭐 무슨 예산에 관련 기관도 있고 또 하나는 정보에 관련된 기관이 있고 통신에 관련된 기관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대해서 또 예방책 또 위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협조를 해서 수습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시고 국정원장이 이제 부의장으로 네네, 활약을 네네, 하시게 되겠군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앞서도 그 우려하는 바를 네네.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은 주셨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테러 대응에 있어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이 네. 참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네네. 그게 조금 걱정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 아까 얘기해 주셨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주장과 우려를 제정안에 반영하신 거라고 봐도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고의 기준이 지금 1980년대나 뭐 9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 2015년이잖아요. 네. 국정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개혁도 했고 또 관련 법령도 개정을 했고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한 강하게 처벌했고 역대 국정원장들이 상당 부분 뭐 여러 가지 뭐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반성과 제도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국정원에 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보기관에서 역할을 하려면 일종의 권한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법외적인 권한, 다시 말해서 권리를 남용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기관이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근거를 갖춰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직권남용이나 인권 침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넣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강한 처벌을 받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일부 반대하는 우려는 옛날과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이제 안심하자 네네, 그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인권 침해 부분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테러 위험 인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 같다. 출입국 관리하고 통신 내용 확인해야 되고 자금 흐름 봐야 되고 뭐 이런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다른 쪽으로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일으킨다거나 이거는 어떻게 이 걸러내기가 쉽지 아니 않지 이제 않겠냐 그렇게 이런 이제 걱정이. 앵커께서 말씀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주로 저기 도감청 문제하고 네. 자금 흐름의 추정 문제거든요. 그게 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도감청 문제 네. 법원의 그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네. 그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이번에 들어오는 누가 국내 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 도감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식 그 사유를 써가지고 네. 영장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지금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정원이라고 특별하게 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게 당초 옛날 법에는 그게 법안에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직권남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권남용을 못하도록 직권남용 하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미 또 법률에 넣어놨고 네. 또 그걸 했을 때는 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경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검찰도 하지 말아야죠. 네네. 이것은 나라의 안위. 현실적으로 테러가 상존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존하는데 이것은 큰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정치 논리를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이거 테러 방지법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법도 발의했고 또 당시에 여당인 열린당입니까? 네, 열린민주당. 열린당 쪽에서도 네.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네. 조금 더 진전시키고 진보시키고 보완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또 여야 간 충돌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부분을 보완하셨는데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보위원회에 소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겠죠. 논의를 하는데 이 논의는 여야 의원들이 과거에 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여야에서 약간씩 양보하고 타협을 하면 네.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또 미 대사 테러라든지 IS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북한의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네. 이런 거 앞에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서 정당 신분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의 안전,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잘 타협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간 줄곧 공직 생활을 네네. 해오셨고 또 공공정책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정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보람 있었던 입법 제안 혹은 또 지금 추진 중이신 다른 현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금년이 아마 38년째인가 이럴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특히 일반 행정 쪽에 많은 업무를 나름대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가 구청장도 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서울시내 보면은 생계형 과거에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조금씩 달아난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망치 들고 와서 도끼 들고 와서 두드려 패고 철거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고 또 저도 그런 일을 또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슨 큰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생존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위법 건물, 특정 건물이죠.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 양성화 법안을 재작년에 통과시켜서 작년에 한 2만 7천 가구인가요? 전국에. 네. 이걸 양성화 시켜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걸핏하면 벌금 내라고 하고 벌핏하면 구청이나 군청 공무원들이 와서 철거하겠다고 하고 얼마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준 것이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네. 또 이제 서울 시내나 대도시에 보면은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얽히고 설킨 완전히 그 철망으로 얽혀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네. 도시라는 게 사람 움직이는 일종의 유기체거든요. 네. 그 유기체가 활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이라는 명분으로 많이 묶어놨습니다. 아하. 그것이 이제 규제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도저히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가 와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거에 아예 그 대청소를 하는 네. 기존의 규제를 아예 뭉개버리고 거기를 화이트존 지대로 묶어놓고 다시 그림을 밑그림을. 밑그림을 네. 그려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더 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소위 해서 이게 이제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이라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국도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입니까? 그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네. 옛날 도시계획법 이거를 개정을 해서 이미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아유, 뭐. 이것은 도시 네. 개발에 아주 혁명적인 결과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네.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입법 계획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추진 중이신 입법 계획. 지금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적인 건 지금 추진 중인 게 있는데 네. 이제 우버 택시 금지법이 있죠. 네. 뭐냐면은 그 택시 영업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걸 아무나 이게 할 수 있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창의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근데 하더라도 그건 해야죠. 했는데 면허가 있어야 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면허 없으면 거기에 성범죄자 또는 절도자 또는 뭐 폭력 행위자 또 예를 들어서 요금 징수 문제 그 다음에 또 보험료 문제 이런 거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걸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우버 택시가 우리나라 한 25만 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법여야 합의해서 다 통과시켰는데 지금 본회의만 남았죠. 네. 이런 거라든지 또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사실 대개 그런 데가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못 사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규제를 하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완화하는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완화하는 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됐고 이렇습니다. 네. 아유, 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 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